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에서도 이슈들 좀 많았어요. 약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반등 속도가 약간 시원하진 않죠. 그래도 중국에서 대처하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중국이 최근에 킹달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 방법도 나왔습니다. 우선 확인을 해보시죠. 자, 지금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폭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2021년 기준으로도 갑자기 막 치솟았다가 그 이후에도 더 지금 치솟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위안화 약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그거지만 달러가 너무 강해요. 지금 킹달러, 슈퍼달러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매일매일 달러 인덱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안 통화, 다른 기타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안화도 지금 7위안 돌파를 앞두고 지금 다급한 목소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8에서 7위안 수준, 6.9에서 7위안 수준을 넘어갈 때쯤이면 인민은행의 조치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자, 9월 5일에 인민은행 기자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중국의 인민은행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연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세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안 움직이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약세 압력으로 가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쪽 통화에만 일방적인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어떤 일이 생기게끔 냅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고점은 정확하게 측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의 초강세로 인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포인트에 베팅을 하지 말아라. 어떠한 특정 포인트는 아마 7위안을 얘기를 하는 것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국이 심리적 마지노선 7위안. 왜냐하면 2018년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중 무역분쟁 당시에도 7위안을 뚫냐 안 뚫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의 그 마지노선은 7위안. 우리나라 원화도 한 1,3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요 발표를 하자마자 위안화 약세 방어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외환 지준율 200bp를 인하를 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은행권들이 갖고 있는 외환 지준율을 이제 인하를 하면 은행에서 달러화를 조금 더 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달러화가 풀리게 될 거고 위안화 약세 압력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조치를 펼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까만색 선으로 된 게 한 14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국의 외환 지준율이 쭉 이어져 왔다가 2007년부터 5%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한 중반부터 7월부터 쭉 올리기 시작했고 한 2번 정도 올렸었죠. 근데 연초에 올해 2022년 한 5월쯤에 자 다시 한번 100bp를 내렸었고요. 당시에도 한 6.7을 육박하는 수준이 왔을 때 우선 인민은행에서 100bp를 인하 조치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200bp를 인하 조치한 겁니다. 자, 이거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 반영된 수치는 아니에요. 현재 환율이. 근데 다음 주 9월 15일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나오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조금 어떻게 꺾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중국이 어쨌든 방어 조치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힘이 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언급한 점은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14년간 지금 5%라는 외환 지준율을 유지를 했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6%대거든요. 이제 인하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향후에도 조금 더 약세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0bp 정도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7위안을 잠깐 돌파한다라고 해도 이상한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달러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파운드화, 유로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약세폭이 거의 10%에서 20%까지 약세폭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안화는 한 9에서 한 10%대로 아직까지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판 삼아서 향후에 7위안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에서 이제 방어 조치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2018년 당시에도 7위안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7.2위안 수준이 조금 더 중국의 정말 최마지노선 까지인데, 이 부분까지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외환 지준율 인하 조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좀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최근 들어서 문의가 정말 많이 왔던 부분들, 제가 좀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좀 다시 한참 잘 오르다가 또 오른 만큼 빠졌다, 무슨 문제 있는 거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자 보시죠. 2022년 8월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지만 62.5만 대 월간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0% 이상 팔린 거고요. 여기 전년, 지금 예전 봤을 때 2021년 대비해서 이만큼 더 많이 팔린 거고, 전월 대비해서는 7월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증가한 거예요. 약간 전월 대비해서 좀 꺾인 거 아니야? 당시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렇게 증가율이 급격하게 나왔었고, 7월에는 약간 평이한 수준, 그리고 그 외에도 8월에도 더 어메이징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추세면 별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자, 중국의 정책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책, 소비 촉진 정책에서 가장 주가 될 부분들은 또 역시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특히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아디.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1% 팔고 또 팔았다,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많이 급락했죠. 고점 대비 한 10%, 한 15% 넘게 빠진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비아디, 이게 8월 월간 판매량만 한번 보시겠어요? 자, 비아디가 17만 5천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거의 지금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독보적으로 많이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버행 이슈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팔고 나갔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황에 단기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비아디의 그만큼 그런 판매량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꺾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브랜드들을 지금 다, 상위권 브랜드를 다 합쳐도 지금 비아디 하나를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부분이다. 역시 그냥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받쳐줄 거고, 그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 말고도 중국 자본이 많이 받치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했을 때에는 별로 그 부분은 저는 크게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 하나만으로도 좀 많은 것들을 이번엔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8월 판매량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렇게 많이 중국 전기차 신생 브랜드 삼형제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한 7월, 6월까지는 이 삼형제에 대한 판매량 집계가 좀 두드러졌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갑자기 못 보던 브랜드들, 네타, 립모토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지리 자동차, 길리 자동차라고 하는 데에서도 전기차가 조금씩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00대 팔았다, 10,000대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선에서 거의 다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그거 미만이었다 그러면 또 그 주가 빠지는 거고 그래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화웨이까지 등장을 두둥했죠. 자, 화웨이는 뭐 완성차 제조, 뭐 조립 이런 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완성차를 조립하고 만드는 회사와 합작해서 브랜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의 화웨이 전기차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또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도 하나 더 발표를 했죠. 중국에서 화웨이라는 브랜드력의 전기차가 또 하나 등장을 해서 지금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가 좋냐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독보적인 데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시장이 점점 많은 브랜드들로 많이 팔리고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브랜드 간의 경쟁력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차 시장 그러면 뭘 사라는 거냐 안 좋다라는 거 아니냐 반문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많이 생기고 팔리고 하면 결국 시장 자체는 커져가는 거는 반문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골라 사느냐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브랜드들, 완성차 브랜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또 무엇이냐? 결국에는 전기차 밸류체인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이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정말 독보적인 아까 위치에 있던 1위 기업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경쟁 심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부분은 ETF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종목이 이렇게 많고 결국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다 같이 좋아질 거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 ETF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중국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후속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남은 2022년 막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확인됐어요. 그때 얘기 나오고 바로 반등이 세게 나온 섹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전기차 밸류체인이나 뭐 태양광 이런 쪽이 여전히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이었을 때 시장이 반등 구간이 제대로 나왔을 때 결국 갈 수 있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월 저희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그래도 좀 잘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고 한국 증시도 올랐으면 좋겠고 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9월 12일 월요일에는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휴장입니다. 그때 저희도 쉬는 날이니까 마음 편히 쉬어보고 다음 주에 보이차에서도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